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제1회차 고졸검정고시 사회 경향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된 첫 번째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예년까지 있었던 교육과정이랑은 조금 단원 자체도 구성이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내용에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출제가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그러한 예상에 크게 빗나가지 않았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원 구성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예년과 비교해서 보시기보다는 전반적인 새로운 단원 구성에 따라서 어떻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셔서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년까지와는 다른 단원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년과 비교하시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단원 구성 문항수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 문항에서는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현상을 보는 데 필요한 관점이라던가 행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도 이 부분은 교육과정에서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 문항수를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환경과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자연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타 과목이랑도 조금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동시다발적으로 공부하시기 편하실 텐데요. 요거는 세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보장과 헌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인권에 대한 내용만 좀 잘 숙지하고 계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항수 자체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전에 비해서 이 파트가 있었던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중요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온 단원이 다섯 번째 경제 파트가 되는데 실제로 이 경제 파트는 많은 부분들이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나왔던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회비용이라던가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이라던가 학자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기회비용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것들을 어렵게 출제를 하게 되면 너무 사회 난이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이번 첫 시험에서는 가볍게 설명하는 정도 이러한 개념을 너는 알고 있니? 라고 묻는 정도의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지만 문항수 자체 비중을 보시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단원 사회정의와 불평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타 과목과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빈출이 조금 좀 낮아진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화 파트에서 좀 많은 부분이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권에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으니 이 부분도 역시나 좀 확인하시면서 꼼꼼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와 평화,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요 파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른 과목과 연계성을 떠나서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문항수 자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난이도는 중정도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비교군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난이도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서 출제가 되었는데 단원 구성이라던가 내용의 변화가 좀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뭔가 한 번 더 꼬아서 내거나 한 번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문항보다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혹은 정의를 주고 개념을 물어보는 아주 간단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파트가 출제가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많은 문항을
차지를 하고 있기는 하나 이 문항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실제 계산을 접목시키지 않은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평이한 수준 혹은 이제 어렵지 않은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원의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험 대비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시험 정도다라고 이제 의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험부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조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원별 분포를 보시면 여러분들 크게 뭐 1단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 파트에서 그다음에 문화 파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공부를 하실 때 이 부분 유념해가지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고 이제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총 이제 9단원, 9가지의 단원이 나와 있고 이 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분배해서 공부하면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항상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개념에 대한 완벽한 암기와 숙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향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